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2일 드디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대1 단독 회담, 통역만 참여한 가운데 밀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공산당식 인사법인 포옹을 하지 않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포옹을 했으면은 김정은의 모습이 좀 초라하게 보일 뻔했습니다. 김정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쪽이 트럼프, 김정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생각은 사실은 합치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담대로 또 별도의 논리가 있습니다. 회담을 하면은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Agree to disagree란 말이 외교에서 유명한 문구입니다만은, 어쨌든 두 사람이 합의문을 만들려고 어제 밤늦게까지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미국이 원하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북한의 핵폐기입니다. 를 요구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선대유운이라면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또는 조선반도의 비핵화, 우리식으로 하면 한반도의 비핵화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에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포기, 핵전력 배치 중단, 이 말을 적대 포기 또는 체제 보장이란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이냐 하는 게 두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주제일 것 같은데, 우선 가장 큰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그런데 핵 보유국이 무장 해제, 핵을 해제하는 것은 전쟁에서 졌을 때, 그리고 정권이 무너졌을 때, 타도되었을 때 뿐입니다. 핵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미사일, 핵폭탄 연구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핵 실험한 데이터, 그리고 핵 분열을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사람입니다. 사람. 핵과 미사일을 만든 사람이 있는 한 언제든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갖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가면은 가장 확실하게 터지는 우라늄 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담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실현 불가능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는 포기하고, 그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전제를 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의 핵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포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으니까 북한의 핵은 있는 걸로 하고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한반도에서 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1991년에 빼내간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한국에 재배치하고 한국군이 공동사용권을 가지면 됩니다. 플러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더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어적 수단으로서 사들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 미사일 방어 훈련을 매달 한 번씩 진짜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대북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이런 확실한, 가장 쉬운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던 이게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정은이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대화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 버렸어요. 3월 초에 회담하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실현 불가능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데 하늘의 별 따기인데 하늘의 별을 따기 위해서 지금 회담이라는 사다리를 계속 높게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다리를 올려도 별은 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다리 값만 날아가는 거겠죠. 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추락사하겠죠. 북한이 포기할 수 없는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이미 트럼프 한국 쪽에서 여러 가지 양보 카드를 던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한국, 일본,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하도록 해주겠다. 또는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한미동맹, 해구산 손보겠다. 이런 말은 한번 뱉어버리면 절대로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또는 주한미군 감축 철수라는 말이 미국 쪽에서 한번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번 회담 결과에서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말이 담기면은 이것은 김정은의 승리고 트럼프의 패배고 한국인에겐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참으로 희한합니다. 전혀 한국인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김정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문제를, 이런 걸 거론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한미동맹 문제, 주한미군, 해구산 문제를 꺼내지도 말으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보다는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정권의 안전을 더 챙겨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될 것입니다. 워낙 북한의 비핵화, 김정은이가 이번에는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는 근거는 어떤 문서와 어떤 말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증거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산처럼 쌓여 있어요. 자, 북한은 원래 핵을 폐기하면은 망하는 체질입니다. 새가 날개가 있어야 날 거 아닙니까? 새 보고 날개를 떼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코브라 보고 독을 빼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핵 폐기 불가능 체제입니다. 북한은 핵 폐기 불가능 체제입니다. 첫째 문서로서 북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규범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조선노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의 정통 국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대결이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한민족을 누가 대표하냐 하는 싸움을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노동당 정권이 벌이고 있다. 그럴 때 북한 노동당 정권 손에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가 있으면은 한반도 전체를 주체 사상화하는 적과 통일을 통해서 드디어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유일한 국가로 성립될 수 있다. 이게 조선노동당 규약의 제1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해가지고 온 세상을 주체사상화한다.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사회주의 경제 강국, 문명국 건설을 당의 핵심 사업 방향으로 한다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에 개정된 규약에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노동당 규약에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을 틀어쥐고 노동당 규약에 적혀 있어요. 노동당 규약보다 한 단계 낮은 게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입니다. 헌법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셨으며 강성국가 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셨다. 핵보유국이라고 이미 헌법이 선언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 군축에 나서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회담은 김정은의 문법으로는 핵 폐기를 위한 회담이 아니고 핵 군축 회담입니다. 핵 군축 회담은 이제 핵을 조금씩 줄여가자. 그러나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단계적으로 줄여야 된다.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줄이고 동시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미국, 한국, 이 자유진영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핵폭탄을 10개 줄이면은 뭐 주한미군 반으로 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시적, 단계적으로 나아가자. 이게 북한 노무현 정권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핵을 폐기하는 합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IQ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의 출발이 잘못된 것은 전쟁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회담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덤벼든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술핵 재배치라는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고 복잡한 길로 들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맨 앞서서 함으로써 일을 뒤죽박죽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 쇼의 진행자답게 이 모든 상황을 정치 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에 트위터를 날리고 회담장에 왔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 트위터도 보면 악담으로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를 비방한 사람들 이번에 한번 기다려보라. 큰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악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악담으로. 대통령이 악담으로 시작을 합니다. G7 회담을 깽판 놓은 미국 대통령이 악담으로서 이 회담을 시작을 했다. 이게 참 불길하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서가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회담 틀림없이 성공한다. 김정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김성 대사 같은 사람이 북한의 최선희 부상과 마주 앉아서 회담하는데 이게 힘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저 위에서 아주 강경하게 대하라. 합의가 안 되면 깨라. 이렇게 나와야 강한 입장에서 북한 실무자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계속 트럼프는 성공한다 하니까 김성 대사는 양보를 하더라도 성공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협상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세계를 속일 수는 없겠죠. 감사합니다.